안녕하세요, 스타일러너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을 한 장으로 정리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막상 찾아봐도 제대로 정리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남자 명품 패션 브랜드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명 꼭 알아야 하는 남자 명품 패션 브랜드 계급도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의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패션 브랜드들, 가방이나 가죽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파 전문 브랜드들, 반지, 팔찌, 목걸이를 다루는 주얼리 브랜드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의류 중심의 종합 패션 브랜드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패션 브랜드 계급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패션 계급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준은 스타일과 가격대인데요. 스타일은 클래식, 캐주얼, 스포츠, 스트리트 네 가지로 나누었고요. 가격대는 슈퍼 럭셔리, 럭셔리, 준 럭셔리, 컨템포러리, 엔트리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스타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에 속하는 명품 브랜드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 스타일은 남자 명품 패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성 패션의 대명사인 만큼 속해 있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들과 90년대 이후 등장한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드티를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인 슈퍼 럭셔리, 100에서 200만원 사이인 럭셔리급, 50에서 100만원 사이인 준 럭셔리급, 20에서 50만원 사이인 컨템포러리급, 그리고 20만원 이하인 엔트리급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급에는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등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과 이보다는 한 수 위이면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폴로, 토미 힐피거, 리바이스 등이 속합니다. 나중에 별도 영상을 통해 정리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레벨인 컨템포러리 등급인데요. 이곳이 요즘 가장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 몰려있는 소위 핫플레이스인데요.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신명품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몰려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은 대부분 80, 90년대 혹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인데요. 깔끔하고 단순한 패션을 추종하는 미니멀리즘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장 뚜이뚜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랑스 미니멀리즘 브랜드 아페세는 전통적인 직조 방식으로 제작된 데님인 셀비지 데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데님 열풍에 빠뜨린 장본이 있는데요. 아페세의 생지 데님은 필수 구매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에코백이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프랑스에서 알렉산드로 마테우시에 의해서 설립된 남친룩의 대명사인 아미는 BTS 공유, 박보검, 손흥민 등 수많은 연예인과 셀럽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인데요. 현재 국내 남성 명품 매출 1위로 한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트 로고가 있는 셔츠, 티셔츠, 스웨터가 필수 구매 아이템입니다. 산드로는 1984년에 에블린 셰트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요즘의 패션 키워드인 프렌치 시크를 대변하는 브랜드입니다. 여성 브랜드로 출발해서 2008년에 창업자의 아들인 이안 셰트리트에 의해 남성 라인인 산드로 옴무가 출시되게 됩니다. 무심한 듯 입었지만 멋이 느껴지는 패션, 즉 프렌치 시크 열풍으로 최근 떡상하게 되었는데요. 산드로 옴무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폭스헤드 로고로 유명한 브랜드 메종 키츠네입니다. 키츠네는 일본어로 여우를 의미합니다. 2002년 영국계 질다스 로엣과 일본계 크로키 마사야가 프랑스에서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학생다운 단정함을 느끼게 하는 프렌치 프레피룩을 표방하는 브랜드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2030 남성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면서 아미와 함께 국내 남성 명품 매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서 폭스 로고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싱글 폭스 헤드에서 더블 폭스 헤드로, 최근에는 누워있는 여우인 칠렉스 폭스, 요가를 주제로 한 요가 폭스까지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발빠른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핫한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1996년 스웨덴의 조니 조한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크네 스튜디오, 또 다른 하트 디자인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꼼데 가르송 플레이,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태리 브랜드 써네이, 모로코계 프랑스 디자이너가 만든 테니스 클럽 브랜드 카사블랑카, H&M이 고급 라인으로 만든 브랜드 코스 등이 이 그룹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브랜드들입니다.
다음으로 준 럭셔리 등급인데요. 컨템포러리 등급에 비해서 가격과 품질이 업그레이드되고 디자이너의 색깔이 드러나면서 좀 더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메종 마르지엘라는 벨기에인인 마틴 마르지엘라가 만든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2021년에 한국에서 매출 상승률 1위로 현재 가장 뜨거운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를 앞서가는 아방가르드 디자인과 해체주의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4개의 스티치 로고, 0부터 23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흰색의 넘버링 태그 등으로도 유명한데요. 제 남성 반지 추천 영상에서 마르지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미는 국내 최초의 남성복 여성 디자이너이자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패션 조합의 회원이 된 디자이너 우영미가 2002년 파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만든 컨템포러리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패셔너블한 캐주얼 웨어를 찾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우영미의 백로고 후드티와 플라워 후드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브랜드인 아멜레온 도르인데요. 2014년 뉴욕 퀸즈에서 테디 센티스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본인이 유년 시절부터 클래식, 힙합, 농구를 좋아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캐주얼한 느낌의 스트리트 무드이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담고 있는 정말로 오묘한 브랜드인데요. 힙합 매거진인 하이비스트에서 옷장 속에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브랜드로 추천이 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뉴욕에서 가장 핫한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일본 명품 캐주얼 패션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 가와쿠보의 꼼데 가라송은 1980년대 블랙을 기초로 한 전위적인 의상들로 히로시마 시크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파리 패션에 큰 충격을 준 브랜드인데요. 꼼데 가르송에는 약 13개의 서브라인이 있어서 정말로 헷갈리는데요. 남성복은 꼼데 가르송 옴무 플러스, 꼼데 가르송 옴무 듀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요. 하트 브랜드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라인은 꼼데 가르송 플레이인데요. 꼼데 가르송 13개 라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디자이너가 비엔나에서 설립한 브랜드 헬무트 랭, 캐나다계 쌍둥이 디자이너인 딘과 데니, 이태리 밀란을 베이스로 설립한 디스퀘어드2, 번개무늬 로고로 유명한 영국 출신 디자이너 닐 바렛 등이 주목할 만한 개성있고 흥미로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패션을 좀 안다는 분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위 옷 좀 입는다는 분들이 선호하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럭셔리 등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들인 루이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버버리, 톰 브라운 등이 속하는데요. 이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의 경우 후드티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보니 세일 때 제일 인기가 많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루이비통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매출 1위로 명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랜드인데요. 국내에서도 2020년 매출이 무려 1조 467억으로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4년 귀족들을 위한 가방 가게로 시작한 브랜드이다 보니 여전히 가방과 가죽 제품이 중심이긴 하지만 2018년 파격적으로 미국 스트리트 디자이너이자 오프화이트의 설립자인 버질 라블로를 남성복 아티스틱 디렉터로 영입하면서 스트리트 감성을 가진 새로운 루이비통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6월 파리의 도핑 광장에서 열린 2020년 봄 여름 패션쇼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모델로 깜짝 등장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GD가 입고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된 톰 브라운인데요. 톰 브라운은 2001년 톰 브라운에 의해서 뉴욕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한 벌 한 벌 수제작을 하는 고급 남성복 브랜드인데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기업인 크로스 컴퍼니가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고 제품 디자인이나 가격대도 좀 더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태리 남성 브랜드인 제냐가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냐그룹 소속이 되었는데요. 창업자인 톰 브라운은 여전히 지분 15%를 유지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품이 많아지고 톰 브라운 돼지 같은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여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래 흑인들 사이에서 너 구찌하다 라는 말은 너 좀 멋있다, 너 오늘 옷발 좀 받는다 라는 은어인데요. 그만큼 구찌는 흑인 문화에서 명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2015년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구찌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다소 지루했던 브랜드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이러한 바람이 스트리트, 힙합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구찌 메인이라는 래퍼는 구찌를 주제로 한 수많은 랩으로 유명하고 국내 여성 힙합퍼 제시도 구찌라는 노래를 통해 I feel like Gucci, I feel like Gucci baby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만큼 힙합퍼들에게 구찌는 스웨그의 대상으로 추앙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이로 인해 구찌의 고객층이 여성 중심에서 젊은 남성으로 빠르게 확대
소개되었고 2017년에는 에르메스, 2018년에는 샤넬의 매출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의 명품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남성만 보면 사실상 1등 명품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찌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자켓, 후드부터 에이스, 라이톤으로 이어지는 스니커즈, 인터로킹 G, 고스트로 이어지는 액세서리 라인, 백팩, 클러치, 지갑 등으로 이어지는 가죽 자파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현 시대 최고의 남성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2017년 봄 여름 시즌에서 양말 같은 운동화 스피드 트레이너를 히트시키고 2017년 가을 겨울 시즌에서 어글리 슈즈의 대명사인 트리플 S를 연속 히트시키면서 전 세계를 어글리 슈즈 열풍에 빠지게 한 브랜드인데요. 후드티 등으로 명품 스트리트 감성을 일으키면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핫한 브랜드였는데요. 주요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등 명품의 핵심인 희소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인기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럭셔리 그룹에서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브랜드는 질 샌더를 들 수 있는데요. 질 샌더는 1968년 질 샌더에 의해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들어진 독일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인데요. 199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미니멀리즘 열풍을 선도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절제와 순수의 미니멀리즘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모노톤으로 엄격하고 절제된 독일인스러운 엄격한 스타일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질 샌더의 미니멀 디자인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패션 피플들 사이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슈퍼 럭셔리 등급입니다. 슈퍼 럭셔리 등급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은 로고 플레이가 전혀 없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는 점과 극소량만 생산되는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하는 정말로 품질 좋은 옷을 만든다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브루넬로 쿠치넬리와 로로 피아나입니다. 가디건 한 장에 200만원, 자켓 하나에 500만원 정도 하는 브랜드들인데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1979년 이태리에서 최고급 캐시미어 의류를 만드는 양장점을 시작하였는데요. 창업자가 매년 직접 몽골을 여행하면서 구매한 최고급 캐시미어만을 사용합니다. 모든 제품은 이태리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데요. 업종 평균 대비 2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매출의 20%를 사회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인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린넨 수트 한 벌이 496만 8천원, 린넨 티셔츠는 124만 3천원, 수영복은 104만 8천원 등 넘사벽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로 피아나는 1924년 이태리에서 직물 생산 업체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로로 피아나는 비쿠냐 울 소재로 만든 옷으로 유명한데요. 비쿠냐는 남미 안덱스 산맥에 서식하는 낙타과의 동물인데요. 알파카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비쿠냐의 속털은 비단이나 캐시미어와는 상대가 안 되는 최고급 소재라서 잉카 제국 시절부터 법으로 특별 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당시에는 황제나 황족만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소재였습니다. 비쿠냐는 사육이 불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 희귀종으로 관리하면서 2-3년에 한 번만 털 깎기를 허용하는데요.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속털은 마리당 120g 정도라서 세계 연간 생산량이 8톤 정도로 초희귀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희귀한 소재를 기반으로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니 당연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가격도 안드로메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비쿠냐 소재로 만든 스카프가 700만원일 정도로 넘사벽의 가격대입니다. 로로 피아나는 시그니처 소재인 비쿠냐 울 외에도 고급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를 사용한 제품도 생산을 하는데요. 스웨터 한 벌이 260만원 정도로 여전히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헉소리 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캐주얼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남자 명품 패션 브랜드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아페세, 아미, 산드로, 메종 키츠네를 포함하는 컨템퍼러리 브랜드들, 메종 마르지엘라, 우영미, 구찌, 질 샌더를 포함하는 준 럭셔리급 이상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의 브랜드들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제품 링크들을 아래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다양한 브랜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명품 패션 계급도 캐주얼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몽클레어, 스톤 아일랜드, 오프화이트, 비오가 등 만만치 않은 남성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스포츠와 스트리트 스타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자 명품 브랜드 계급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타일러너였습니다.